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수요일 KTN 뉴스입니다. 경기부양법안에 포함된 $600 지원금이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우편 발송은 오늘부터, 은행 계좌 입금은 어제 저녁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앞으로 당분간 우체통이나 은행 계좌를 자주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스티브 무누신 연방재무장관은 어제인 29일 경기부양지원금 입금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렉 디파짓은 어젯밤부터 시작되었으며 우편은 오늘인 30일부터 발송될 것으로 전했습니다. 액수는 개인은 $600, 부부 합산으로 세금 보고를 했을 경우 합쳐서 $1,200, 17세 미만 부양가족 1명당 $600입니다. 이번 주 말부터 연방국세청 IRS에 Get My Payment 웹사이트를 통해 경기부양지원금의 상태를 조회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한편 경기부양지원금을 $2,000로 인상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공화당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제지하며 상원에서는 표결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2,000 법안에 대한 표결이 언제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합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표결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미 지원금을 받은 개인에게는 $1,400의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00에 대한 요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지아에서 연방상원 결선을 진행 중인 후보들은 모두 지원금 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최종 합의된 추가 경기 부양안 가운데 직접 지원금 $600 이외에 2차 PPP, 즉 급여 보호 프로그램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추가 경기 부양금 $9,000억 가운데 2차 PPP론 금액은 총 $2,840억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2차 PPP로는 비즈니스 업종에 관계없이 2020년 4분기 중 어떤 분기의 수입이 2019년 같은 분기에 비해 적어도 25% 이상 하락한 회사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이스구 회계사 측에 따르면 종업원 수가 1차에서는 500명 이하의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었으나 2차에서는 300명 이하의 사업장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최대 론 신청 금액은 크게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평균 매달 지급되는 월급의 2.5배를 곱한 금액이거나 2019년 매달 평균 월급액의 2.5배를 곱한 금액 등입니다. 또한 조이스구 회계사 측은 2차 PPP는 1차와 비교해 용도가 늘어나는 것이 큰 특징이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2차 PPP 신청 마감은 2021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 팬데믹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이번 팬데믹을 교훈 삼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마이클 라이언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은 지난 28일 진행되었던 WHO의 2020년 마지막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상의 최악의 팬데믹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will say one thing, and I may come as a shock to people. This pandemic has been very severe. It's spread around the world extremely quickly. It has affected every corner of this planet. But this is not necessarily the big one. This virus is very transmissible, and it kills people, and it has deprived so many people of loved ones. But its current case fatality is reasonably low in comparison to other emerging diseases. This is a wake-up call. We are learning now how to do things better, how to do science better, how to do logistics better, how to do training better, how to do governance better, how to communicate better. We've developed a whole new science of epidemiology and advanced behavioral science in this way. So I think from our perspective, the planet is fragile. We live in an increasingly complex global society. These threats will continue. If there's one thing we need to take from this pandemic with all of the tragedy and loss is that we need to get our act together. We need to get ready for something that may even be more severe in future.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백신 보급 현황을 비판했습니다. 백신 보급 진행 실적이 기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보건 전문가들과 브리핑을 진행한 뒤 연설을 통해 백신 보급이 지금 상태로 가면 미국민 대다수가 접종받는데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다음 달 20일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100일 동안 하루 100만 명씩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알렉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2천만 명이 몇 주 안에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CDC 자료에 따르면 29일 현재 1차 접종을 완료한 인원이 210만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당선인의 이번 연설에 대해 백악관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당파적인 비판과 공허한 말들이 미국민들에게 공포를 조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지난 22일 잔스크릭시 한 은행에서 발생한 은행 강도 용의자를 추적 중에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잔스크릭시의 한 피프스 서드 은행은 지난 22일에 은행 강도를 당했습니다. 해당 매장은 1945 스테이치 브리지 로드의 크로거 매장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20대 흑인 남성으로 키는 172cm에서 178cm 사이입니다. 사건 당시에는 검은색 후드티, 어두운 색상의 청자켓을 입고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은행 접수원에게 자신이 은행 강도임을 알리고 돈을 요구하는 메모를 건넸습니다. 용의자는 돈을 챙긴 이후에 사건 현장을 떠났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해당 용의자를 추적 중이며 주민들에게 해당 용의자와 관련된 신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404-577-8477번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미국의 누적 확진 환자 수가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애틀란타 조지아의 한인들도 코로나 확진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용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30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2,011만 9,169명, 누적 사망자는 34만 9,087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9만 9,597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496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뉴욕,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저지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주 보건당국의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55만 8,177명, 누적 사망자는 9,8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5,496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49명 증가했습니다. 항원검사 양성 판정자는 누적 9만 6,566명, 신규 3,737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만 631명, 누적 사망자는 558명입니다. 29일에서 30일 사이에 신규 확진 환자는 568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만 176명, 누적 사망자는 736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69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4명 늘었습니다. 캅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36,240명, 누적 사망자는 549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479명,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조지아 연방 결선 투표를 하루 앞둔 다음 달 4일 공화민주 양당 수뇌부의 조지아 방문이 예고되었습니다. 모두 각 당 후보들의 지지 유세를 위한 것입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애틀란타 지역에서 존 오스프 후보와 라파엘 워녹 후보 지지 유세를 펼칠 것이라고 민주당 측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 달튼 지역에서 데이비 퍼듀 의원과 켈리 레플레 의원의 지지 유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결선 투표의 조기 투표는 내일인 12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영국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승인에 따라 내년 1월 4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해당 백신은 임상시험에서는 70.4%의 유효성을 나타냈습니다. 투여량 차이에 따라 유효성이 더욱 높은 사례도 있었지만 아직 이에 대해 추가 연구가 진행되는 중입니다. 연방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억 회 투여분을 선주문한 상태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2월에 연방식약청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던 바 있습니다. 공화당 루크 레틀로 루이지애나 연방하원 5지구 당선인이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41세인 레틀로 당선인은 1월에 연방 하원 의원에 취임할 예정이었습니다. 레틀로는 지난 18일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중이라고 발표했으며 하루 뒤 병원에 입원했다가 22일 다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렘데시비르와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았으며 기저질환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 의원들은 연이어 레틀로 당선인의 사망에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레틀로 당선인의 공석을 채울 특별 선거가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미국 체감 경기를 반영하는 기존 주택 판매 계약 지수가 3개월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 NAR의 발표에 따르면 11월 기존 주택 판매 계약 지수는 전월 대비 2.6% 떨어진 125.7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NAR 측은 심각한 공급 부족 여파로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기존 주택 판매 계약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어드바이저 스미스 측이 지정한 500개 중소도시 중 메트로 애틀랜타의 도시들이 렌트비 상승 톱 100위 안에 드는 등 메트로 애틀랜타를 비롯해 조지아 도시들의 평균 아파트 렌트비는 고공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30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